자, 이제 두 번째 시입니다. 요 시는 별표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간을 주고 있어.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사람 취해와 떨고 있는 할머니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은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뻗어주었대.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울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복등들을 내리고 추워서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라는 시입니다. 자, 아까 앞서 진단의 꽃에서 진짜 사랑한다면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남이라는 낯선 경험을 말했다면 이건 역시 낯선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뭘까? 대개는 슬픔이라고 하면 좋아요, 나빠요? 슬픈 거 좋아, 나빠? 나쁜 거죠. 너 슬퍼 볼래? 싫은 거잖아. 대개는 기쁨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 거죠. 기쁜 거 좋은 거잖아. 대학 합격하고 막 돈 많이 벌고 되게 좋은 거잖아. 기쁘죠. 그런데 얘는 낯설게 뒤집어 놨어요. 슬픔이 좋은 거예요. 기쁨이 나쁜 거예요. 이런 슬픔이 기쁨에게 내가 가진 이 슬픔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건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시예요.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가 나와요. 어떤 기쁨이니? 첫 번째 볼까? 이 기쁨은 벌벌 끓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누구? 사회적 약자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귤값을 깎아요. 누구를 위해? 누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한 걸 뭐라고 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렇죠? 이기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쁨 무슨 기쁨이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 기쁨이에요. 지만. 지가 대학교, 지가 돈을 벌고, 지가 귤값 깎으면서 기뻐하는 이런 이기적 기쁨을 가진 너에게, 할머니에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는 이기적인 너에게 나는 뭘 알려주겠다? 슬픔이 얼마나 소중하고 평등하고 좋은지를 알려주겠다. 그게 뭐예요? 무슨 슬픔인데? 내 슬픔이 아니라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이타적 슬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적 기쁨을 가진 너에게, 이기적 너죠. 이기적 기쁨을 가진 너에게 나는 이타적 슬픔을 가진 내가 너에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이게 주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에게 이기적 기쁨을 가진 너는 할머니에게 또 동사자에게 이 할머니 동사자가 뭐냐면 사회적 약자들이거든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너만의 기쁨을 추구하던 너에게 그들에게 할머니 동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하는 그런 것,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얘는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타인의 슬픔에 공감해야 된다. 자, 나는 이제 너 기쁨에게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밑줄 소중한 슬픔 밑줄.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원래 슬픔이 나쁜 건데 사랑보다 더 소중해. 그럼 저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이기적 사랑. 저기 슬픔은 이타적 슬픔. 이기적인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 귤 먹게 놓고 살아온 취해 떨고 있는 그 사회적자 할머니에게 귤값을 값을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에 평등한 얼굴. 뭐니? 평등하다는 얘기는 뭐니? 귤을 파는 저 할머니는 너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야 하는 걸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할머니는 귤만 팔 뿐이지 나한테 나는 손님이고 할머니 귤 파는 사람인데 이 둘의 상관관계가 있니? 없잖아. 근데 얘는 뭐하고 있어? 자기가 상인 줄 알고 귤값을 깎잖아. 아줌마 내가 손님이잖아요. 할머니 좀 깎아주셔요. 좀 깎아좀 주지 하면서 귤값을 깎고 있는 거야. 내가 너의 귤을 사주니 너는 내 밑이다. 평등하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난 알려주겠다는 거야. 야,
그거 평등. 슬픔은 평등해. 좀 평등하죠. 귤값을 깎는 소비자나 귤을 파는 뭐 생산자나 둘은 그 사이에서만 손님하고 저기지. 예를 들어서 딴 데 가면 할머니가 내를 두드려 펼 수도 있죠. 어느 자리에서. 결국은 이 평등한 슬픔은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는, 그리고 가만히 해뒀던 동사자가 다시, 자, 동사자가 다시 얼어준다. 역시 무슨 법? 역설법입니다. 역설법은 얼핏 보면 모순이지만 알고 보면 진실인데 이거 골 때립니다. 동사자가 얼어줍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원래. 얼어주고 사는 동사자잖아. 근데 얘들아, 이거 정말 마음 아프다. 세상에. 동사자가 죽어서 가만히 덮여 있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 거야. 아무도 그 가만히 옆을 지나가는데 그 동사자는 시신을 처리하지도 않고 동사자가 죽겠다고 한 번도 가만히를 덮어주지를 않는 거야. 얘는 육체적 죽음이고요. 사회적 죽음이에요. 누구도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뭐 할 때까지, 다시 얼어 죽을 때까지 가만히 한 번 덮어주지 않는 거야. 이 시를 보고 너희들이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길 가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굳이 도와주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연민 또는 마음 아픔 또는 잘 됐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 하나 이런 거 정도는 마음속으로 도와주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요새 세상이 험해서 괜히 오지랖 넓게 도와주고 이랬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 마음으로 누가 막 싸우잖아? 말리지 마세요. 신고만 해주세요. 신고만. 괜히 그거 뭐 거기 뭐 했다가 절대 그런 게 없으니까. 어쨌거나 동사자가 다시 얼어주고 사회적 무관심 얼어주기까지 가만히 약간 덮어주자는 무관심한 너의 이기적 사랑을 위해, 그들을 위해 흘릴지 모르는 너의 이기적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이게 중요한 거죠. 기다리는 중요해. 이게 뭔 말이냐? 너 잘못했어. 너 이타적 슬픔 가져야 돼. 너 이기적 기쁨 안 돼. 라고 훈계하고 막 빨리 하라고 하면 얘가 이기적인 기쁨이 이게 나쁜 거거나 잘못된 거거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니? 저 안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잘못했고 이기적 기쁨만을 추구했던 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지를 반성하려면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막 주입하는 게 아니라 너 한번 같이 한번 저 사진 했자보다 얘기해봐. 또 너 그니까 할머니랑 동사자랑 이렇게 한번 같이 생활해봐.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깨달음을,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게끔 공감과 소통의 영향력이 얼마나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끔 기다려주겠다잖아요. 이 얼마나 이타적 슬픔이 가진 그 배려가 크겠니? 안 겪어보면 모르고요. 자기가 직접 다녀보지 않으면, 지가 직접 주위 벌벌 떨면서 귤을 팔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직접 가서, 야, 너 가서 직접 네가 귤 팔아봐. 그래서 네가 직접 파는 사람 배우고 어떤 다른 사람이 귤값 깎으면서 기뻐하면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껴봐.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이 세상에 대한 한방향 세번이에요. 왜? 멈추니. 이거 뭐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에요. 세상에 한방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니? 한방눈이 텅텅 내려 누가 좋아해요? 있는 자만 좋아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연인들도 있죠. 서로 연인이 예의 있잖아. 그들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오빠. 솔로들은 미쳐요. 길만 치고 그래요. 그리고 전에 얘기했지만 군인들은 치운다고 날새요. 한방눈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입니다. 이건 우리에게서, 사회적 약자들에게서 눈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그죠? 근데 다른 필요한 눈은 있어요. 무슨 눈? 없는 거예요. 화자가 얘기합니다. 한방눈, 물질적인 풍요로운 한방눈을 멈추겠대. 그런데 반대로 봄눈들은 내가 데리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 슬퍼한테 가겠대. 봄눈은 왜 또 좋은 걸까? 여기서 시인이 가진 통찰력이 나옵니다. 어디에 내리던 봄눈이야? 보리만. 보리가 두 다리가 타잖아요. 보리는 되게 빨리 자는 작물. 그렇게 얘들아, 옛날에 보리고기라는 말 있지. 쌀은 봄에 파종하면 가을에 수확하잖아. 보리는 두 다리면 돼요. 맛은 없지만, 그러니까 빨리빨리 자라니까 2모자 3모자도 되는 거야. 근데 2모자 3모자 하려면 좀 따뜻해야 되는데 뒤에 안 되는 거야. 보리가 빨리 자라니까 그런 말도 있어요. 맥수지탄이라고. 맥이 보리 맥자거든. 보리가 너무 빨리 자라는 걸 탄식하는 거야.
보리는 사람이 밟아줘야 되는데 못 밟아주니까 사람이 엉겨줘. 나라 망한다. 맥수지타는 나라 망한 서름이에요. 그것처럼 보리는 빨리 자라는데 빨리 자라는 뭐를 필요로 해? 물을 필요로 하죠. 봄에 내리는 눈들은 보리에게는 생명수예요. 펑펑 내리는 한방눈은 싫어. 보리밭에 내리는 봄눈. 그럼 이 보리밭은 뭘 의미해요? 할머니, 동사자 있죠. 그들에게 내리는 이 생명수와 같은 봄눈들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시인이 여기에 뭐라고 쓴 거야? 다른 밭도 아니라 빨리 자라는 보리밭을 쓴 거예요. 이게 손정우 교수님이 얘기한 낯선의 미학입니다. 생각하고 왜 보리밭에 들어갔지? 팥밭이나 왜 아니라 보리가 제일 빨리 자라니까 물을 필요로 하니 물을 필요로 하는 이분들을 보리밭으로 표현한 거죠.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건 몰라도 현대시 할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듣게 된 걸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으시나? 잠깐만요. 얘들아 재밌지? 이렇게 재밌던 걸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까 고3 여자애들 2명 새로 왔거든? 애들한테 야 너가 뭐가 제일 현대시요. 그 수밖에 없지. 외워야 돼. 또 분석해야 돼. 갈갈이 찢어놔야 됩니다. 문제 풀 때도 그렇게 갈갈이 찢어놓는 것이 결코 뭐 도움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 큰 도움은 안 돼. 전체적 흐름이 문제 나와요. 화제의 전선 태도가 문제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시험가 어떻게 똑같은 눈인데 얘는 멈추고 얘는 데리는 거잖아. 전체적인 걸 보고 그 지역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지 주제 외우고 구성 1년 뒤에 아까 선생님 1년 3년 4년 했지만 시험 풀 때 그렇게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하면 야 시험에 어떤 시가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눈 그치면서 너와 함께 슬픔에 대한 얘기는 너와 함께 또 뭐니? 아까 우리 테스트 할 때 좀 그런데 슬픔에 대한 이야기라면 기다리는 시간까지 걸어가요. 그러면 얘는 뭐에 대한 얘기니? 유대에 대한 것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끼리 다 같이 뭐 하자? 같이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기적 기법에 대한 무슨 정신이 들어가 있니? 그것을 내고 비할 때 비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기적 기법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가 들어가 있고 또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들어가 있고 또 걸어가겠다니까 뭐도 들어가 있어? 의지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자의 태도 정세가 하나의 전체의 정세일 수도 있지만 부분에 스며 있는 그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지.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기억해놓고 이런 데 유대감 나와있지. 이거 시험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니은해가지고 걸어가겠다. 여기는 의지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 여기는 유대감이 있고 이렇게 자꾸 파악해서 봐야 돼. 알겠지? 자, 끊어주시고.